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1차식의 계산 1, 2를 했습니다. 다항식 중에서 1차식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다항식과 1차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항을 알아봤습니다. 항은 뭐라고요? 항은 숫자끼리 또는 문자끼리 곱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곱해서 이루어진 식, 덧셈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곱해서 이루어진 식이 항입니다. 그 다음 상수항은 무엇이냐? 항 중에서 문자가 없는 항,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했죠. 그렇죠?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 그 다음에 개수는 뭐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다라고 했습니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 다음에 단항식은 뭐냐? 항이 딸랑 하나 있는 게 단항식이다. 다항식은 뭐냐? 단항식도 다항식이다. 항이 더해져 있는 것들이 다항식이다. 응? 항이 여러 개의 항으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이다. 명심. 그 다음에 차수는 뭐냐?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 어떤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게 차수다. 그 다음 상수항은 차수가 0이다. 상수항은 문자가 없으니까 0차다. 명심.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차수가 큰 항이 전체 차수가 된다. 가장 큰 항이 2차니까 이건 전체가 2차다. 2차 다항식이다. 그 다음 1차식은 뭐다?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것들. x분의 3은 분모에 미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들은 항이 아니다. 다항식이 아니다. 앞으로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눴습니다. 1차식을 배웠어요. 이젠 수와 1차식을 곱하고 나눈 겁니다. 그랬을 때 수하고 1차식 했을 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분배 법칙 전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차식 나누기 수는 나눗셈을 뭐로 바꿔라? 곱셈으로 바꿔주면 역수가 취해진다. C분의 1 곱하기 역시 분배해주면 된다라는 사실 배웠고, 그 다음에 동류항의 계산입니다. 계산 2에서 동류항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 동류항이다. 됐죠? 정리되죠? 2x와 5x가 동류항이다.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 다음 동류항의 계산입니다. 동류항 계산도 역시 분배 법칙입니다. ax 플러스 bx, x로 묶고 a 플러스 bx, ax 빼기 bx, x로 묶고 a 빼기 bx. 기억나시죠? 그렇죠. 1차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1차식을 더하고 빼는데 먼저 가로가 있으면 무조건 가로를 풀어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 다음 가로를 풀었으니까 동류항끼리 묶어서 간단히 정리한다. 동류항 가로 풀고 동류항 계산, 가로 풀고 동류항 계산. 끝난다. 됐죠? 저번 시간 정리가 딱 되죠? 오늘 목표입니다. 오늘 목표는 확장이 좀 됩니다. 다항식입니다. 1차식에 국한되지 않고 차수가 높아져 갑니다. 그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차수가 높아져 갑니다. 덧셈 뺄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법칙 가는데 지수법칙은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지수의 분배까지 4가지 지수법칙을 예전에 배웠던 걸 한번 리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제대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항식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놓치면 안 돼. 수학을 풀 때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다가 중학교 과정이 부족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재수생도 있어요. 재수생인데 5등급 미만이야. 그러면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1, 2, 3학년 걸 전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게 중학교를 함축 딱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 엑스만 딱 뽑아 놓은 거거든. 그렇죠? 듣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오로지 문제만 풀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이 다항식이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 항이 여러 개 더해져 있는 식. 항은 뭔데? 수끼리의 곱, 수나 문자의 곱, 문자끼리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항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렇게 말해도 지금 이해 안 되면 저번 시간 복습 됐죠? 이런 건 다항식. 다항식이 뭐지? 딱 느낌이 와야 돼. 그죠? 덧셈. 그 끝들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항식 덧셈과 뺄셈은 이거야. 너무 간단해. 먼저 가로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이야. 가로 풀고 동류항 계산.
저번 시간에 1차식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1차식도 다항식이니까 가로 풀고 동류항 계산. 근데 가로를 풀 때 분배 법칙. 플러스가 있으면 가로 안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변하지 않아. 근데 가로 앞에 음수가 있잖아. 그럼 가로 속에 부호가 다 바뀌어요. 왜? 이 마이너스 1이 분배가 되거든.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플러스면 가로 안이 부호가 변하지 않고 가로가 없어지고 가로 앞이 마이너스면 가로 속에 부호가 다 바뀌어. 다 바뀌어. 이거야 이거. 이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법칙은 분배. 됐죠? 여러 가지 가로가 있는 식이겠습니다. 가로가 여러 가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어. 그러면 작은 것부터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안에서부터 풀어와. 가장 안에 있는 게 소가로야. 안에서 있는 것부터 풀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됐죠? 요겁니다. 자, 필수 제좀 볼까요? 먼저 이제 1번만 먼저 풀게요. 요 2번하고 3번은 조금 있다가 설명하고 다시 풀게요. 또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줍니다. 뒤에 가서. 자, 이거 다항식끼리 덧셈이죠. 가로가 있죠. 그럼 가로 앞에 플러스 1이죠. 그냥 풀어. 1번 풉니다. 3x 플러스 자 y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앞에 플러스죠. 그냥 가로 풉니다. 그냥 부호 변하지 않아요. 3y 플러스 5입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 이렇게. 그런 상태 가로를 풀고 나서 뭐합니까? 동류항끼리 계산. 동류항 찾습니다. 이 3x와 플러스 2x가 동류항이죠. 그러면 3 더하기 2x죠. 그러니까 5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와 마이너스 3y가 동류항이죠. 그러면 1 빼기 3이죠. 마이너스 2y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 상수항끼리 동류항이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뭐 되는 겁니까? 4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 이게 정답이에요. 됐죠? 이게 간단히 한 겁니다. 짠! 됐습니다. 그 다음 필수 2번입니다. 나중에 1번에 2번, 3번 조금 이따 풀어줘요. 자, 다음 줄 간단히 알아. 가로가 있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입니다. 1번 딱 보면 자, 소가로가 요 안에 있죠. 이 소가로. 얘부터 푸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딱 풀면 1번 이퀄. 자, 8x. 여러분 프리노트에다가 반드시 푸셔야 돼. 아직까지 프리노트 없는 놈들이 있어. 나 3등급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소가로 풀어주니까 중가로가 소가로 바뀌어요. 7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안에 있는 부호가 다 바뀌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니까 플러스 5y. 그렇죠? 이렇게 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로를 푸는 게 아니라 가로 속에 동류항이 있습니까? 요 7y와 이 5y가 동류항이 있습니다. 계산해주면 이것은 12y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가로를 또 풀어. 그럼 8x가 있겠고 마이너스니까 부가 다 바뀌어.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2x 그 다음 또 동류항이 있죠. 예, 이 8x와 2x 따라서 결론은 10x 마이너스 12y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 문제의 정답. 됐죠? 오케이, 정답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 봅시다. 10x 마이너스 12y.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2번입니다. 2번 역시 중가로 소가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안에서부터 벗겨라. 그럼 안에 얘부터 벗기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분배시켜주면 안에 있는 부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식을 딱 가보면 자 2a 마이너스 자 5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가로가 소가로로 바뀝니다. 안에 소가로가 없어지니까 그럼 a 빼기 자 6b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때요? 플러스 a와 4a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와 마이너스 3b 동류항이죠. 계산해주면 a 4a니까 1 더하기 4니까 얘가 5a가 되는 거 맞습니까? 5a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9b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정리해보면 2a 마이너스 5b 원래는 한식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갈게요. 마이너스 분배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5a 그죠? 플러스 9b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런 상태에서 동류항 또 있죠? 동류항 뭐가 있습니까? 요 2a와 마이너스 5a가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와 플러스 9b가 동류항이죠? 정리 들어갑니다. 그럼 2a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5b 플러스 9b니까 플러스 4b 되는 거 맞습니까? 더 이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정답 맞습니까? 소가로 안에서부터 풀어라. 많이 해봤죠? 끝난 겁니다. 자, 개념 또 들어갑니다. 이제 2차식입니다. 차수가 한 차수 높아집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똑같아요. 2차식도 다항식 중에서 가장 큰 항의 차수가 2차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고 차수가 이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의 일종이에요. 그죠? 1차식도 다항식이고 2차식도 다항식입니다. 자, 그때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 플러스 2 이거 2차식입니다. 문자가 x가 있느냐? y도 있어요.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5 항이 3개죠? 차수가 가장 높은 게 2차죠. 2차 다항식입니다. 얘도 2차 다항식입니다. 전부 다 2차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2차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똑같아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과 똑같습니다. 가로 풀고 동료항끼리 묶습니다. 역시 가로를 풀고 동료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합니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차수가 높은 항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데 차수가 많은 상수도 있고 1차도 있고 2차가 있으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여기서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내림차순 뭐라고요? 내림차순.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2차, 1차 상수 3차까지 있으면 3차, 2차, 1차 상수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내려옵니다. 내림차순 정리. 이게 일반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아까 1번 풀었죠? 2번 풉니다. 1번 아까 풀었고요. 2번 어때? 2차식이죠. 가로가 있죠? 가로 풉니다. 자, 2번 풉니다. 자, 등으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가로 풀니까 앞에 풀었으니까 부호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와요.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안에 있는 부호가 다 바뀝니다. 마이너스 1이 분배되는 거니까 플러스 자, 4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 자,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류항 찾아냅니다. 동류항 5x제곱 플러스 4x제곱 5 더하기 4 그러면 9x의 제곱 차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동류항이죠. 1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그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6 상수함께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9 이게 끝입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문자가 y입니다. 역시 연결시켜 볼게요. 가로가 있으니까 풀어줍니다. 풀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y 자 플러스 7 그냥 나올 것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죠. 가로 안에 부호가 다 바뀝니다. 불러요. 마이너스 4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y 플러스 1 학교 선생님이나 과외를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그런 분들은요 선생님 강의가 조금 너무 루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요 순수하게 100%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진짜 극상위권이야 공부 좀 해. 그런 학생들 좀 선생님이 좀 답답해 말하는 게 너무 늦어. 그러면 2배속이 있어요. 2배속 2배속 1.6배속 또 추천합니다. 1.6배속이나 2배속도 들려. 선생님의 말은 조금 쉽기 때문에 2배속도 들려. 그렇게 해서 쭉쭉 가십시오. 이해력이 빠른 학생들은. 그러나 보통 내가 3등급 미만이야. 3등급 이하야. 수학 3등급 이하야. 그럼 절대 1.6배속 가지 마십시오. 그냥 쫓아보세요. 됐죠? 요거. 이 시간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동류항은 뭐가 됩니까? 얘랑 동류항이죠. 그죠? 그럼 2분의 1 빼기 4분의 1 y제곱이죠. 그러면 통분시키면 4분의 2 빼기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같이 계산 y제곱. 바라만 보지 마. 같이 계산. 그럼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3분의 2y죠.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분의 3y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y. 산수할 수 있잖아요. 산수 y. 플러스 7 플러스 1 플러스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에 3번 정답 확인해. 4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5y 플러스 8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젠 분수꼴의 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분수꼴의 분모가 다른 다항식의 합이나 차는 통분. 분수꼴에서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하는 겁니다. 통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덧셈 뺄셈이 돼요. 분수는요. 초등 때 배웠잖아요. 초등 때 간단히 한다. 그 다음에 분모를 통분할 때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한다. 최소공배수 아시겠죠? 최소공배수.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를 최소공배수로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해. 이거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보면 분모가 분수식의 다항식이야. 분모가 다르죠. 그럼 난 여기다가 2를 곱합니다. 6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분모에다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하죠. 이렇게. 그래 약분하면 원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곱하죠. 곱하기 3.
그러니까 분자에서 3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통째로. 이게 통분되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6으로 바뀐 거죠. 공통분모 6이니까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분배 들어갑니다. 4x 빼기 2 마이너스 3, 4, 12x 마이너스 3, 5, 15 조심할 거. 이 마이너스 3이 통째로 마이너스가 통째로 분배가 된다는 사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6분의 어떻게 합니까? 동류항 마이너스 8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1차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저번 시간에도 해봤죠. 통분해서 계산한다. 자, 근데 4분의 2a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통분할 때 조심할 거. 이런 많이 실수하는 거. 오케이. 요 2하고 4가 약분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분의 오케이. 자, a 플러스 3이다. 탁 그려놓고 너무 좋아해. 여기 틀린 거죠. 어디가 틀렸어요? 어? 어디가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보세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맞은 답은 뭐냐면 이 공통분모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4분의 2a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랑만 약분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2분의 a가 될 것이고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2분의 3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겁니다. 내 멋대로 풀지 마십시오.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4분의 2a 플러스 6입니다. 2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a 플러스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2로 묶을 수 있잖아. 2 곱하기 3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거예요. 통째로. 이럴 때는 2분의 a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분할 때는 통째로 얘랑 동시에 약분해야 돼. 공통분모니까. 이거 조심. 됐죠? 이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나? 요거 조심하면 되겠고 이젠 지수법칙 갑니다. 이에서 쭉 갑니다. 자,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의 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m과 n이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2에서 지수를 배웁니다. 그때 지수의 확장을 배웁니다. 그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배운 거야.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배운 거야. 그럼 고등학교 수학 2에서는 이 지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됩니다. 대학 될 때는 허수로 확장됩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mn이 자연수일 때, 지금 자연수 때만 배운 거야. 확장성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덧셈이죠. 왜요? 예전에 기억나. 이거 공식으로 외웠잖아. 그죠? 근데 왜요?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 너무 많이 넘겼나? 자, 요겁니다. 요거. a의 세제곱 곱하기 a 5제곱입니다. a의 세제곱 곱하기 a 5제곱. 보면 예를 들어서 a 세제곱은 a 곱하기 a가 3번 곱해진 거죠. 응? 곱하기 a 5제곱은 a 곱하기 a a가 5번 곱해진 거 a 5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3번 곱한 것과 5번 곱한 것이 다 8번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가 되면 a에 3번 곱한 거가 5번 곱한 게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곱해진 개수니까, 거듭해서 곱해진 개수가 지수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a의 8제곱이다 라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이게 지수끼리 곱한 것은, 이 거듭제곱끼리 곱한 것은 지수끼리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 그리고 거꾸로 지수끼리 더해져 있네? 그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거꾸로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런 거구나. 두 번째. 예, 주의.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인데 어떤 놈들은 a의 m 곱하기 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런데 어떤 놈들은 2에 3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2 6제곱.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네, 틀린 거죠 이게.
이거 원래 정답은 뭡니까? 그래서 2에 3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면 3번 곱해졌구나 2가 2번 곱해졌구나. 합하면 몇 번이지? 5번이지.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원리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뭐라고?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만들다 보면 외워집니다. 됐죠? 자, 지수 두 번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수의 곱입니다. 이거 LMN이 자연수일 때 무슨 말이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리고 A의 M제곱의 N제곱의 L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싹 곱하는 겁니다. 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의 4제곱이야. 이 말은 이 가로를 4제곱했다는 소리는 저 가로를 몇 번 곱했다는 소리지? 4번 곱했다는 소리지. 그죠? 그게 지수의 원리 아닙니까? 됐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A가 2번, A가 2번, A가 2번, A가 2번이니까 결론적으로 A가 2개씩 몇 개 있는 거야? 2개씩 4개가 있는 거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잖아. 아,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맞습니까?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덧셈 아닙니까? 그리고 봤더니 이것은 A 2 곱하기 4야. 2가 4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4지. 그래서 이것은 A의 8제곱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뭡니까? 얘랑 곱한 거지. 결론적으로 얘랑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M제곱의 N제곱은 M과 N이 곱해진 거다라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원리를 파악하고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야. 이거 싹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역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금은 자연수일 때만 배웁니다. 수학 2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확장됩니다. 무리수로 확장됩니다. 됐죠? 주의! A의 M제곱의 N제곱은 M 플러스 N제곱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자, 얘가 2에 2 더하기 4제곱이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A의 미치 A죠. 얘가 지금 이 말은 A의 얘가 2 더하기 4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A의 2 곱하기 4라고 배웠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려요. 그럼 A의 M 플러스 N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헷갈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지수법칙 세 번째입니다. 지수의 차입니다. A가 0이 아닙니다. 밑이 0이 아니었을 때 MN이 자연수일 때, 역시 지수가 자연수일 때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입니다.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 좀 복잡해요. 무조건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되면 지수가 확장이 되면 M 빼기 N 나눗셈은 빼면 돼. 지수끼리 빼면 되는데 이건 이제 자연수니까 좀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 빼면 돼. 같으면 1이야. 똑같은 걸 나누니까 1이죠. 근데 뒤에 있는 게 크면 이게 복잡해져 이게. 이게 공식한데 이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마.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얘를 봐봐.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나눗셈이니까 얘는 똑같이 A의 제곱분의 A의 5제곱 맞습니까? 그쵸? A의 5제곱 A제곱 나눈 거잖아. 그러면 A의 5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몇 번 곱한 거? 5번 곱한 거죠.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를 2번 곱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야. 2개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죠. 그러니까 A의 3제곱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A의 5제곱, 5개에서 분모의 개수 몇 개? 2개를 빼준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5개에서 2개를 약분시키는 거와 2개를 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가 5개였잖아. 2개를 빼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공식화되는 겁니다. 앞에 클 때는 A의 5 빼기 2 하면 돼. A의 5 빼기 2제곱, 세제곱. 그래서 A의 세제곱 되는 겁니다. 구조를 알고 가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됐죠?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닥치고 외우지 마세요. 응? 됐습니까? 그러면 수학이 등급이 딱 부딪혀. 어떤 벽에 딱 부딪혀. 더 이상 등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똑같아. 그럼 이것도 한번 분석해봐. 그럼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야. 아니 똑같아. 약분해. 이건 1 곱하기 A 세제곱 1 곱하기 세제곱 맞습니까? 이런 생각돼 있잖아. 약분해주면 1만 남는 겁니다. 아니 2분의 2는 1이잖아. 그죠? 1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나눗셈은 1이 되는 거. 그래서 1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 이것은 빼 A의 3 빼기 3이야. 그러면 A의 0제곱이야. 이건 지금 안 배웁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따지는 거니까. 정수로 확정되면 A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밑이 0이 아닐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수학 2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A의 0제곱은 1이다. 지금 못 배우. 지금 알아만 두십시오. 좋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나누는 게 더 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똑같아. 이것은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A가 2번 곱해진 거고 5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진 거야? 셋, 넷, 5번 곱해진 거지. 약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랑 약분, 얘랑 약분 되는 거죠. 그럼 여긴 곱하기 원래 1이 있었잖아. 생략되어 있었잖아. 분자는 1만 남는 거, 0 남는 거 아닙니다. 이건 3개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분모가 A의 세제곱 될 것이고 분자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식화시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얘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자, 분자는 이 나누는 게 크면 분자가 1이 되는 거야.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 앞뒤가 뒤집혔잖아.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라고. 그러니까 5 빼기 2가 된다고 이렇게. 역수 취하면서. 됐죠? 그래서 얘가 A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연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연습. 이건 좀 여러분이 복잡하니까 연습. A의 뭐 세제곱 나누기 A의 7제곱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뒤가 크네 1이야. 그럼 A의 큰 놈에서 작은 놈 빼. 그러니까 A의 4제곱분의 1이야. 됐죠? 나누는 게 크면 역수를 뒤집어. 분자가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큰 놈에 작은 놈 빼. 이렇게 4제곱분의 1. 됐죠? 지금 이렇게 알아줄 것. 이게 무슨 공식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 분자가 1인 거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지수의 차입니다. 그 다음 주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 아니라 m 빼기 n입니다. 이거 달라집니다. 같을 땐 1이고 이것은 달라져요. 이거 턱도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지수가 똑같아. 1입니다. 0이 아니라 1이에요. 똑같은 것끼리 나누는 거 1입니다. 0이 아닙니다. 1입니다. 이것은 m 나누기 n인데 이건 A의 m 나누기 n이라 m 빼기 n입니다. 그죠? 이런 공식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 공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해 봐야 돼. 그래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지수법칙 네 번째입니다. 지수의 분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n이 자연수일 때. 역시 자연수일 때만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a 곱하기 b의 n제곱입니다. 그럼 이 지수가 이렇게 분배가 돼요. a n제곱, b n제곱. 두 번째, 역시 분수도 b분의 a의 n제곱도 분자, 분모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자 보세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보세요. a 곱하기 b의 제곱이 있어. 그러면 이 말은 가로 a 곱하기 b가 몇 번 곱해지는 거죠? 2번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곱셈이 생략된 거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잖아.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로 곱셈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교환표 성립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겠죠. 결국 a가 몇 번? 2번. b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곱제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봐, 이게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n제곱이 이렇게 한번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분 a를 들겠어요. b분의 a에 이제 세제곱 가볼까요? 세제곱은 b분의 a를 몇 번 곱한 거죠? 3번 곱한 겁니다. 세제곱인 거니까 b분의 a. 그랬을 때 분모끼리 곱. 분모 b가 몇 번 곱해진 겁니까? 3번. 분자 a가 몇 번 곱해지니까 3번. 결론적으로 이 세제곱이 분자와 분모에 각각 분배가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반드시 확인할 것. 이렇게 됐으면 거꾸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공식은 항상 거꾸로 될 수 있다. 거꾸로 될 수 있다. 명심. 됐죠? 이렇게. 이게
지수법칙 네 번째 지수의 분배입니다. 여기까지 지수법칙 다 됐죠. 이 갖고 이제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을 배웠으면 문제 적용시켜봐야지. 응?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 1번 a제곱 곱하기 세제곱이죠. 그럼 1번 딱 보시면 저것은 a의 지수법칙에서 2 더하기 3이죠. 그죠? a의 5제곱. 맞나요? a가 2번 곱해졌고 3번 곱했으니까 5번 곱해지니까 당연한 사실이 되겠죠. 원리에도 맞아요. 두 번째, 이건 어떻습니까? 밑이 똑같아야 돼. 지수는 밑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하고 곱하기 자 5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밑이 똑같은 것끼리 나눠. 자 그러면 이것은 2의 3이잖아. 3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곱하기 5의 이건 1제곱이 있는 거잖아. 2 더하기 1 되는 거 맞습니까? 1제곱 생략된 겁니다. 1제곱 생략된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이것은 5의 몇 제곱? 세제곱. 됐죠? 이것은 문자가니까 곱셈 생략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해라.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x 5 더제곱 세제곱은 x의 5 더하기 3입니까? 곱하기 3입니까? 그렇죠.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x의 이것은 3 곱하기 6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는 x의 5, 3, 15제곱. 곱셈이잖아. 지수끼리 덧셈이지. 3, 6, 18제곱. 따라서 얘는 x의 몇 제곱? 33제곱.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a의 제곱이 되니까 2 곱하기 3입니까? 2 더하기 3입니까? 2 곱하기 4. 2 곱하기 4.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나누기. 일단 가로부터 풀어. a의 3 곱하기 2입니까? 3 더하기 2입니까? 3 곱하기 2죠. 3 곱하기 2. 나누기. 이것은 a의 제곱. 일단 가로부터 풀어. 풀고 나서 이제 나눗셈이 연달아 있어. 앞에서부터 계산. 그럼 이것은 a의 2, 4 몇 제곱? 2, 4, 8제곱. 그죠? 8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의 6제곱이죠. 나누기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앞에서부터. 이거 앞에서 이거 두 개부터 계산. 무조건. 순서대로. 그러면 앞에 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a의 8 빼기 6 하면 돼. 나누기 a의 제곱하면 되는 겁니다. 8 빼기 6은 a의 제곱이죠. 그러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야. 똑같은 걸 나누지. 1이 지금 1. 오케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수로 확정되면 그냥 여기서 8 빼기 6 빼기 2 하면 돼. 그럼 a의 0제곱은 1입니다. 바로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수일 때만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앞에서 두 개 차례대로 계산.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4번입니다. 자, 요거 간단히 하라. 간단히 딱 해주면 1번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x의 제곱도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도 몇 세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분배가 된 겁니다. 지수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략. 그 다음에 x의 이건 2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더하기입니까? 곱하기입니까? 2 곱하기 3, 6제곱. 됐죠? y의 3 더하기 3입니까? 3 곱하기 3입니까? 3, 3은 9, 곱하기입니다. 9제곱. 이게 내가 볼 정답. 이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역시 이거 뭐 2번 가볼까요? 2번. 좀 b의 제곱분의 2의 제곱 a의 세제곱의 제곱. 제곱이 여기 전부 다 분배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제곱이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b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 a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3 더하기 2야 3 곱하기 2야. 3이 곱하기지. 3이 6제곱.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마이너스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모 a 제곱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 b의 세제곱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분배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2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된 거고
그럼 A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B의 몇 제곱? 곱하는 거 6제곱. 이제 뭐 익숙하시겠죠? 4번 갑니다. 4번은 자 X 제곱 Y 세제곱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A 곱하기 B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상태에서 X 제곱의 세제곱이죠. 이제 느낌 오죠? 이제 약분할게요. 이제 조금 식을 간단히 할게요. X 제곱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X의 몇 제곱? 2, 3은 6제곱. Y 세제곱의 세제곱이죠. 그럼 Y의 몇 제곱? 3, 3은 9제곱. 그죠? 이렇게 Y의 9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몇 제곱? 세제곱. B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이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수의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됐나요? 다 끝났네. 오늘 싹 배웠습니다. 자, 총리 들어갑니다. 오늘 배웠던 거 정리 한번 쭉 해볼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배웠습니다. 다항식. 먼저 가로를 풀고 동료한끼리 계산. 가로 풀고 동료한 계산. 가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분배 법칙.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안에 있는 부가 싹 박혀. 이겁니다. 여러 가지 가로가 있는 식의 계산. 가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어. 그러면 소가로부터 풀고 중가로 풀고 대가로 푸는 겁니다.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안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2차식은 다항식의 각 차수의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우리가 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2차 다항식 뭐 이런 것들 2차 다항식 문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역시 우리가 가로를 풀고 동료한 계산. 가로 풀고 동료한 계산. 그때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정리할 때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수가 낮은 항으로 내림 차순 정리. 무슨 차순? 내림 차순 정리. 좋습니다. 분수꼴의 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라. 뭐로? 최소공 배수로. 분모의 최소공 배수 통분해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보고 최소공 분모에다 2를 곱했으면 분자도 2를 곱하고 3을 곱해서 3을 곱하고 통분하는 연습. 좋습니다. 그래서 1차식 계산, 동료한끼리 계산.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심할 것 4분의 2분의 4분의 3이 되는 거고 4분의 2분의 4분의 6이 되는 겁니다. 공통분모 4니까 이거 계산 조심 배웠습니다. 지수 법칙 첫 번째 지수의 합입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am제곱 곱하기 an제곱 am 플러스 n제곱이다. 지수끼리 합이다. 이거 알아둘 것이고 예를 들어 줬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거. 이것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m 곱하기 n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지수 두 번째 지수의 곱입니다. a m제곱의 n제곱은 a m 곱하기 n제곱이다. 그 다음에 뭐 m제곱의 n제곱의 l제곱은 m 곱하기 n 곱하기 l이다. 요거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제곱의 4제곱은 a의 2 곱하기 4니까 8제곱이다. 조심할 것은 이거 주의 m 곱하기 n제곱이지 m 플러스 n제곱은 아니다라는 사실. 됐죠? 오케이. 지수 세 번째입니다. 지수의 차입니다. m과 n이 자연수일 때 나누기입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은 어떻다? 앞에 게 크면 빼라. 같으면 1이다. 그다음에 뒤에 게 크면 큰 놈에서 작은 거를 빼는데 분모로 내려가라. 분자는 1이다. 정리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딱 들어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됐습니다. 주의. 이런 것들은 싹 주의. a의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은 똑같은 걸 나눴을 때 1이다. 0이 아니다. 1이다. 명심. 좋습니다. 네 번째 지수의 분배입니다. 자연수일 때 a 곱하기 b의 n제곱은 각각 a의 n제곱, b의 n제곱. a분의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 n제곱.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입니다. 분모가 0인 분수는 존재치 않습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요. 답이었습니다. 정리되시죠? 다음 시간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단항식입니다. 항이 딸랑 하나 있는 거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 원래 이렇게 복잡했나요? 많았나요? 원래 이게 많았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문제만 풀어서 그런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를 분석해야 돼. 이 용어가 이해 안 되면 조건이 안 나와.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 용어를 아셔야 돼.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 이걸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 덧셈 뺄셈 했으니까 곱셈 나눗셈 해야지. 그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연습 문자로 계산하는 것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게 돼야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지금까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 1 이지훈이었습니다.